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스타트업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법인 영업팀의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인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업 경험이 있거나 신용정보회사 경험이 있는 분, 영어 번역 및 회화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KT 엔지코어에서 태양광 에너지 분야 경력직 직원을 채용 중인데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유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설계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참여 경험, 전기 분야 전공자 등이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제이슨 그룹에서 광고주 발굴, 광고 분석, 광고 운영 방안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오픈마켓 광고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1년에서 2년 사이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광고 대행사 업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업무 경력 인턴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스24에서 마케팅 본부 뉴미디어 파트 공연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관련 업무 경력이 6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타트업 이야기 하기 전에요. 먼저 제가 교육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매달 초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월간 양성욱의 양성욱 매니저님이 강추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방송산업의 새로운 리더가 될 방송 콘텐츠 마케팅 디렉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그리고 졸업 예정자로 만 34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교육기간은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로 방송 콘텐츠 관련 마케팅과 실무교육 또 트렌드 분석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교육비가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오는 금요일이죠. 11월 30일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교육 정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매주 이 질문을 드리기 이젠 좀 식상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바쁘셨죠? 네. 네, 지난주에 그 행사 큰 거 네. 끝내고 주말에 좀 편히 쉬려고 했는데 네.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 오면서 그렇죠. 제가 감기가 살짝 걸려가지고 네. 오늘 목소리가 별로 아이고, 안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도 걸리셨다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또 어떤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행사, 목요일, 금요일 진행된 행사 조금 말씀드리고 다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2018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네. 지난주 22일, 23일 양일간 진행이 됐고요. 국내외 다양한 스피커들이 모여서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네. 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에콜 40이라는 프랑스의 그런 혁신 인재 양성 그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고 네. 예, 학비도 없는 그 학교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교장 역할 총괄 디렉터 하고 있는 소피 비제르가 또
방안을 해서 저희 교육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한번 또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 주제가 플랫폼 경제와 창업가 정신, 앙트러프르너십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그 혁신의 원동력으로 이 두 가지 주제를 조명을 했는데 스타트업들이 창업해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디지털 경제라는 큰 틀에서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행사였습니다. 예, 또 이번 행사에 좌장으로 참여도 하셨잖아요. 네, 너무 또 그렇습니다. 불태우셔서 예, 네. 약간 컨디션에 무리가 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릴 만한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셨다고요? 예. 제 입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네. 쑥스럽긴 한데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기가 네. 어제자로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그 혁명위원회는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가 돼서 IT와 과학기술 그리고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어떤 국가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에게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조언하는 그 네.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출범해서 그 임기가 1년이고요. 그래서 1기 활동이 마무리가 됐고 1기 위원장을 했던 그 장병규 위원장, 그 네. 블루홀 그 의장이시죠. 그래서 2기에도 연임이 되었고요. 그리고 민간위원 19명, 그리고 정부의 당연직 의원 6명, 그래서 총 25명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도 여기에 이제 이번에 민간위원으로 그 참여를 하게 됐고요. 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의료, 블록체인, 스타트업, 뭐 교육, 사회복지, 바이오 같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위원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대표로 참여하는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중점적으로 좀 그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활동 기간이 1년이라고 하니까요. 1년 동안의 또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포에 또 다른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지난주 행사 마쳤는데 저희 연말까지 또 행사가 몇 개 남아 있어가지고 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그 저랑 같이 출연하셨던 이정환 변호사님이라고 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법률 특허 지원단 활동을 그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연말을 맞아서 법률 특허 지원단에서 좀 특별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회원사들을 상담한 사례들을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그 서식들을 다 그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걸 뭐 리걸 패키지라고 해서 네. 양식들을 그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 네, 이거 그 내용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스타트업에 필요한 정관부터 시작해서 주주간 계약서, 그다음에 특허 관련된 부분, 지적재산 경영 부분, 그다음에 뭐 중국 진출 때 필요한 부분, 뭐 또 노무 계약, 뭐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이제 마련이 됐고요. 이거를 또 잘 활용하려면 서식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네. 저희가 법률 특허데이라는 행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네. 여기 직접 참여하시고 서식을 만드신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 다음 주 화요일 12월 4일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예. 스타트업들이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웰컴 리걸 패키지 스타트업 분들이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선물 네네.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코스포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자, 이번 주에 뭐 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동향은 좀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스타트업 업계에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헬스케어 쪽으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오팩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업이 지난주 저희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도 참여를 네. 해서 오. 발표도 하시고 저랑 같이 이제 패널 토론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네. 그 인상 깊은 기업이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도 냈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재활 솔루션. 그래서 라팔 스마트 글러브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 환자들이 직접 집에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도와주는 오. 그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예. 재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CES에서 뭐 가장 멋진 제품 14개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와.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료 분야에
어떤 정책 발표로 규제 혁신 행사를 하는 데서 시연도 해서 또 뭐 문재인 글로브다 이런 네.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그런 이제 개발 인력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기술 기업이어서 계속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부문 같은 경우는요,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 상품들도 나와서 좀 세상을 놀래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특징적인 기업 한 2개 정도 더 추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역시 인공지능 기반으로 서비스를 죄송합니다. 네. 네, 하는 곳인데요. 그 루닛이라는 그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여성들이 유방암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유방암을 이제 촬영을 해서 판독을 보통 하는데 그 여성암 중에 유방암이 25% 정도의 그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방 촬영술로 판독을 하면 32% 정도밖에 오. 정확도가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게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은 그러니까요. 건데 조기 발견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이 종양의 위치도 히트맵으로 바로 표시가 되고 악성 정도도 점수로 즉각 표기가 되는데 뭐 자체 쭉 테스트를 해본 결과 97%의 정확도를 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암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 또 기술력을 가지고 나가는 스타트업에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 예약 서비스 하는 스타트업도 있는데요. 굿닥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가 한 6, 7년 전부터 이제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병원 예약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국에 700개 정도의 병원 예약을 편하게 이제 포털에서 예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돼서 환자들의 대기 시간도 줄여주고 뭐 병원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굿닥 같은 경우는 이게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데 진료는 받아야 될 때 상당히 좀 요긴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좀 뭐 병원 예약도 있고 재활 치료도 하고 또 뭐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이 촬영 영상까지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상당히 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발전이 기대되는 영역이고요. 또 헬스케어 사람의 이제 건강이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또 혁신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도 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네오팩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 솔루션을 미국에서 먼저 제품을 선보였어요. 네.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봤더니 국내에는 의료인이 같이 있지 않으면 재활 치료를 하는 게 불법이어서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인데 재활 치료사 도움 없이도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는 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도 이제 규제를 혁신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고 또 좀 더 지능을 위한 과감한 정책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스타트업 업체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진짜 녀석들의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한 10여 년 동안 취업영어 오픽이라는 강의를 가르쳤고요. 지금 현재는 취업영어와 생활영어를 온오프라인으로 가르치고 있는 진짜 녀석들 대표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녀석들. 어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예, 예. 그 사명의 이름이 좀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심플해요. 사실 좀 진부한 컨텐츠보다는 진짜 정통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어서 진짜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좀 더 신세대스러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녀석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진짜 녀석들. 저희 회사명이고 브랜드명은 리얼 영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도 영어 공부 관련한 회사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주로 좀 토플이나 토익에 좀 치중된 회사들이 참 많은데 네. 오픽을 또 담당하시네요. 네네네.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익이
좀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토익 예. 같은 부분을. 오픽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오픽은 말하는 스피킹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시험이고요. 뭐 일단 4~50만 명의 매년 취준생들이 이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어느 정도 암기를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 암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그 원어민처럼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녀석들의 리얼 영어가 그러니까 오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두 가지고요. 일단은 취업 영어와 그 다음에 생활 영어입니다. 사실 취준생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자기 개발을 위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그 영어라고 하면은 해야 하는 영어와 하고 싶은 영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어찌 됐건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영어가 먼저인 거고 그 다음에 하는 영어거든 하고 싶은 영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진짜 녀석들에서는 일단은 해야 되는 영어에 대해서 단기간에 이제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요. 네. 그 후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영어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저희가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기간에 배우는 것보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토픽을 먼저 배우고 순차적으로 계속 토픽을 이제 좀 상황별로 나눠가지고 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진짜 녀석들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전에 그러면 따로 오픽이라든지 영어를 가르치시던 분이셨나요? 이런 네, 부분도 저 궁금하네요. 강사 네. 출신입니다. 아,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뭐 저희가 초반 시작했던 거는 주니어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총 강사 경력을 따지면 한 13년 정도 와.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좀 요즘은 워낙 그 유명한 강사분들 같은 네. 경우는 상당히 좀 인기도 많으시고 네네. 굉장히 또 고소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또 창업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어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뭐 규정도 있고 본인의 아이디어가 모든 게 전부 다 그 표출되지는 않잖아요. 네. 좀 아쉬움이 많았던 건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든지 영어에. 사실 그렇죠. 네. 그 등급 하나를 딴다고 해서 그들한테 직업이 지워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나 본인과 레벨이 맞지 않는 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취업 영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실질적으로 진짜 원어민들이 쓰는 네. 진부하지 않은 교과서 같지 않은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필드에 계셨기 때문에 계속 네. 하시던 거를 이제 갖고 오셨으니까 네네.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거라고 치면 말씀하셨다시피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았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자금 조달, 펀딩 조성 같은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자료나 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런 솔직히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초반에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스타트업 대표님 나오셔서 가장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예, 맞아요. 맞아요. 자금이 좀 자금이죠. 가장 어려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뭐 펀드나 이런 네. 자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걸까요? 자금, 물론 정부 지원 자금이나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투자적인 부분으로는 오가고 있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건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 사업의 미래성이나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멘토링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짜 녀석들을 시작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저희 굉장히 애기예요. 저희 애기요? 2017년 4월에 오픈했고요. 네. 사이트 런칭은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네. 반 정도? 1년 반 정도. 네네. 지금은 딱 뭐 평가를 하시기에 어느 네. 정도 좀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보십니까, 사업이?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네. 그렇지만 아니요, 자랑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물론 그 컨텐츠적인 부분으로는 많이 인정을 받아서 너무 저희도 기쁘고요. 그 컨텐츠적인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그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취업 영어 컨텐츠로 승부를 걸고 있고 네.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 타사랑 조금은 비교를 했을 때 좀
타사에선 다루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약간 조금은 선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다루기 좀 어려운 토픽들을 아무래도 강사 출신인 대표가 조금은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 선정성에서 경쟁력 있다고 하시면 그죠, 어떡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밤에 쓰는 영어라든지 아니면 뭐 클럽에서 쓰는 영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부각시키지는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 쪽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어놨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좀 그런 부분을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라고 해서 좀 대기업에서도 좀 많이 콜이 요즘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쁩니다. 예. 네. 클럽에서 쓰는 영어를 또 알려준다고 들어보세요. 하시니까 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또 시청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녀석들 시작하고 이제 1년 반 네.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좀 보람을 느낀 순간, 가장 좀 기뻤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사실 지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물론 직원들이 너무 잘 버텨줘서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궤도에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영어 같은 콘텐츠도 저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직접 먼저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른 생활 영어를 다루는 기업에서도 저희 쪽 컨텐츠랑 같이 콜라보로 해서 뭔가 어떠한 그 제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인 것 같고 이유는 오. 매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스타트업 관련 특히 교육 관련 스타트업 참 몇 번 출연하셨거든요, 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교육 관련 컨텐츠를 준비할 때는 어떤 주의할 점,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있겠죠. 네네. 교육 관련 스타트업들이 저희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예. 특히 영어 교육 관련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 이제 성인 영어 시장만 해도 작년에 한 7,200억 정도 예. 됐다고 하고요. 영어 유치원만 해도 연간 2,500억 시장이라고 하고 네. 그 외에 뭐 입시 영어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영어 교육 시장이 있어서 시장 규모는 이제 굉장히 그 큰 상황인데 그 얘기는 또 그 돌려서 이야기하면 블루오션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스타트업들만 진출한 게 아니라 몇십 년 이상 된 전통의 그런 영어 교육 업체들도 같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진출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영어 굉장히 잘하고 영어 교육 우리가 잘하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스타트업들은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하는데 거기에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교육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포착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거를 기술로 해결하든 아니면 콘텐츠로 해결하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도 항상 하시는 이야기인데 스타트업은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1등이 예를 들면 몇십 년 된 업체와 같은 규모로 1등은 할 수 없지만 시장을 이제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교육 시장에서 1등이 아니고 뭐 지금 이제 진짜 녀석들처럼 뭐 이 취업 영어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거는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근데 그것도 1등 하기 힘들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클러버들한테 가장 사랑하는 클러버들한테 네. 1등 아이고, 그거는 네. 다른 것보다는 하기 쉬운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그 이 핵심적인 경쟁력이 발견이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많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1등을 한 후에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오랫동안 강의를 한 베테랑 강사 출신의 대표님이세요. 저희가 네. 또 취업 영어를 하신다니까 또 저희 프로그램이 취업이 보인다니까 여기서 잠깐 또 취업 영어를 할 때 좀 예. 꿀팁 같은 거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픽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요. 네. 간단하게 오픽 얘기를 하면 이제 학습자분들께서 오픽이라고 하면은 뭐 물론 토익 스피킹이나 토익이나 굉장히 많은 양을 암기하는 거에 제일 부담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암기량을 현저히 줄이되 그 줄인 암기량을 굉장히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훈련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암기량을 줄이되.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I can release stress, 뭐 스트레스를 풀다 이러한 문장을 알려줘요. 그러면 오픽에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왜 여행을 가나, 뭐 왜 공원을 가나, 왜 요리를 하나 할 때 그 앞에다가 뭐 I cook because I can release stress, I go on a trip because I can release stress,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취업 영어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양한 너무 많은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적게 암기하시고 그거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더 똑똑하게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활용을 계속해라. 그쵸. 배운 네. 대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영어는요. 정말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정말 어디나 나오는 게 영어 공부잖아요. 그쵸.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씨름을 하는 부분이 영어이기도 한데 네네. 거기에 비해서 그들이 만족하는 정도의 영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항상. 그래서 다들 좀 목마름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 좀 추천하시는 네네.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노하우를 좀 풀어주고 가세요. 일단 제 생각은 많이 작심삼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기초 원리를 따지면서 굉장히 장시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성인들은 인생에서 영어가 솔직히 영순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바쁜 야근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일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은 회화라고 하고 영어 말하기라고 하면은 문법부터 생각을 해요. 고등교육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근데 회화에서 다루는 문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정말 회화에서 다루는 것들만을 빨리 공략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토픽을 정하는 게 좋아요. 뭐 나는 그냥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토픽을 잡아서 뭐 나는 해외여행 아니면 나는 뭐 워킹 할러데이를 가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클럽 가는 영어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공략해서 배운 다음 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본인 자신이 큐레이팅을 해준다면 보다 더 쉽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일반 취준생들도 그렇지만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 계획을 또 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영순위로 꼽히는 게 영어 공부잖아요. 이 코스포에서도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뭐 영어 교육이나 지원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영어 교육 뭐 지원 이런 게 있으면 저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 진출 시에 조언해 주시는 분들, 해외 VC 분들도 영어가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기는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지켜보면 결국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피칭을 많이 하잖아요, 스타트업들이. 예. 근데 이게 창업자가 피칭하느냐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피칭하느냐가 해외 VC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 창업자가 아주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창업자가 피칭하는 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창업자들은 좀 영어를 좀 힘 닿는 선에서 많이 예. 익히고 이제 해외 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짧은 시간 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좀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 특히나 또 뭐 교육 관련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네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선배로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선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배시죠. 1년 반인데. 아. 네. 글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뭐 자금적으로도 많이 이슈도 있었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서 진짜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정 하나 가지고 그때 먼 꿈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 때 돼도 내 초심 잃지 말아야지 했던 마음이 되게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마디를 한다면 초심 잃지 말되 그래도 어깨 당당하게 피고 열심히 일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진짜 녀석들의 계획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저희는 진짜 선택 리얼 영어로 국내 시장에서는 취업 영어와 생활 영어로 이제 우뚝 서는 게 1차 목표이고요. 예. 2차 목표로는 리얼 한국어, 리얼 중국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해외 진출로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에서 진짜 녀석들의 선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코스포의 최성진 대표님, 진짜 녀석들의 박영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